오늘 다룰 사건은 영화의 단골 소재 중 하나인 은행 강도. 배트맨도 보면 초반에 조커가 가면 쓰고 은행을 털면서 시작하잖아요. 천재들이 완벽한 계획으로 은행 터는 영화들이 많은데, 오늘은 영화가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FBI가 할리우드라 불렀던 은행 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할리우드란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우선 전적부터, 그러니까 승패 몇 점 몇 승이냐.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에서 무려 4년 동안 19곳의 은행을 털고 총 230만 달러가 넘는, 한화로 30억이 넘는 돈을 훔쳐내 정말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일을 해냈다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이 남자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은행 강도의 이름은 스콧, 남자입니다. 강도짓을 몇 번 하고도 바로 안 잡힌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성적이 의대에 갈 수 있을 정도? 처음에는 의대에 가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화학과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산속에다가 비밀 아지트처럼 나무 위에 오두막 지어서 살고, 위에 옷도 안 걸치고 돌아다니고,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짜릿한 걸 즐기고 늘 새로운 걸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혈기왕성한 스콧이 뭘 하냐? 밤마다 학교 실험실에 몰래 기어들어가서 필로폰을 만듭니다. 이 브레이킹 배드 마냥 드라마 중에서 평범한 화학 선생님이 어느 날 돈이 필요해서 제자랑 같이 불법 약을 만드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얘기랑 비슷해요. 길거리 양아치도 아닌 화학 전공 지식인이 만든 약물, 얼마나 달달하게 잘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스콧이 약을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돈 좀 만집니다. 근데 이걸 학교 실험실에서 만들었다 했잖아요. 들켜요. 이걸 또 교수한테. 바로 학교에서 쫓겨나지만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번엔 그동안 번 돈으로 헛간이 딸린 집을 하나 사고, 헛간을 개인 실험실로 만들고 또 열심히 그걸 만들어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머리 좋은 주인공들 보면 약을 만들면서도 정작 본인은 절대 약을 안 한다, 이런 룰 같은 게 있잖아요. 판매상은 약에 손대는 그 순간 끝이요 하면서. 아까 말한 드라마도 보면 화학 선생님이랑 일하는 학교 제자가 약에 손을 대면서 일이 틀어지는데, 우리의 주인공 스콧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급자족으로다가 자기가 만들고 간간히 즐겼다 해요. 양심상 많이는 아니고 딱 기분 좋을 정도만. 그래도 굉장히 절제를 해서 쓰긴 했대요. 자유로운 영혼인 스콧한텐 모든 게 완벽하죠. 맨날 숲속 아지트에서 위에 옷도 안 입고 타잔처럼 나무 사이에 로프 걸어서 건너다니고, 밤이면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돈 좀 떨어지면 다시 헛간에 들어가서 약 좀 만들고. 이래서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죠. 스콧 봐봐요. 이 띵까 놀다가 유통업자한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돈다발 받고 물건 넘겨주면 시급으로 따지면 몇백 몇천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관둬요. 왜냐? 물건을 팔아주던 유통업자가 죽어버려요. 얼마 전까지 거래해주던 남자가 약과 관련돼서 죽은 거죠. 사실 스콧도 바보가 아니니까 위험하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주변 사람이 죽고 나니까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때서야 괜히 사람들이 정직하게 돈 버는 게 아니구나,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하고 일을 관둡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랑 둘러 앉아서 은행 강도를 계획해요. 약 만드는 건 너무 위험해서 은행 강도를. 쉽게 돈을 벌어버리니까 이제 정상적인 일을 못하는 거죠. 원래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 만에 약 제조업자에서 은행 강도가 된 스콧. 첫 번째 은행은 친구들이랑 털었는데 아주 엉망진창으로 털어요. 뭐든 처음은 어려우니까. 스콧이랑 친구가 은행에 가면 쓰고 들어가고, 다른 한 명은 약속한 지점에서 차로 대기하기로 하는데, 스콧이랑 같이 은행에 들어간 친구 한 명은 먼저 있던 손님들한테 강도다 전부 엎드려라 하는데, 스콧은 아니 엎드리지 마 이러고. 왜냐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으면 밖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은행 강도 당하고 있구나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팀워크도 안 맞고 미리 말을 좀 맞추고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시뮬레이션을 많이 안 해본 거죠. 다 털고 나갈 때는 스콧이 친구의 본명까지 말해버려요. 가자 마이크 하고. 심지어 은행을 나가서 양쪽에 돈가방을 짊어지고 약속 지점에 차를 타러 가는데, 이번엔 또 차가 없어요. 이 다른 한 명도
긴장되잖아요. 실수를 해버린 거야. 약속한 지점 말고 다른 지점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두 사람 다 가면을 쓰고 골프장을 가로질러서 차를 타러 가요. 근데 또 이걸 안 잡힙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실수가 많았는데, 이때 재밌는 게 차에 타고 나서 반응이 갈리는 게, 같이 은행에 들어간 친구가 2명이었잖아요. 스콧이랑 1명. 친구 1명은 난 절대 더 안 한다, 못 해먹는다, 이거 안 된다 하는데, 우리의 스콧은 야 너무 좋다, 이거 바로 하나 더 털자 할 정도로 아주 적성에 맞아 하면서 흥미진진해 했다 해요. 원래부터가 스콧이 몇 미터 높이 나무 사이를 도르래로 넘나들면서 노는 사람이에요. 익스트림 스포츠나 번지점프나 롤러코스터 탈 때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때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무섭기도 한데 기분이 이렇게 쫙 좋아지잖아요. 도파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안 그래도 스콧이 그런 걸 즐겼는데, 진짜 자기 목숨 가지고 하는 게임이 적성에 맞는 거죠. 안전벨트를 안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 롤러코스터도 한두 번 타면 재밌는데 계속 타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 이상으로 가려면 더 위험한 걸 찾는 거죠. 인형 뽑기만 성공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 은행을 성공적으로 털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를 털었냐? 아지트 가서 확인해 보니까 2,600만원. 이 생각보다 별로 못 털었어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걸 각오한 거 치고는 적죠.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이거는 뭐 하이리스크 한 미들 리턴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부족하면 한 번 더 털어야죠. 재미도 있고. 한 번 해봤다고 이번엔 더 치밀하게 합니다. 저번에는 그냥 경찰 오기 전에 빨리 털고 나간다 였으면, 이번엔 다른 한 명이 밖에 차 안에서 라디오랑 수신기를 들고 경찰 무전을 엿들어요. 몇 번가의 은행 강도가 들었다, 출동바람 하면 그걸 들은 팀원이 스콧한테 그대로 경찰 출발했으니까 슬슬 나와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은행에선 얼마를 털었냐? 1,000만원. 더 줄었죠. 인건비도 안 나오죠. 이거면 한 번 걸리면 20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데 지금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 2번 더 터는데 이번엔 1,200만원. 그 다음엔 670만원. 이때쯤 되니까 이럴 거면 가정집을 털지 싶은 거예요. 은행을 터는데 왜 이렇게 돈이 적은 거예요? 사실 은행에 돈이 있다고 해도 은행 금고 안에 돈이 많은 거지 창구 쪽에는 별로 없어요. 원래 돈을 보관하는 데는 금고고, 그거 좀 필요한 사람들 꺼내서 이렇게 줄 때나 창고에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금고를 털면 되지 않나? 이제 거기서부턴 심화가죠.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지금 계속 은행 안에 스콧 혼자 들어가는데, 금고를 열고 그 안쪽에 돈을 챙기러 들어가면 로비 쪽에 은행 손님이랑 직원을 감시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정보가 부족해요. 뭐 예를 들어서 금고는 누가 열 수 있고, 금고를 열면은 신고가 뭐 바로 가는지, 몇 분 뒤에 가는지, 아니면 신고가 안 가는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스콧 어떻게 하냐? 은행원한테 은행 보안 매뉴얼을 삽니다. 돈 주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죠. 매뉴얼을 받아서 열어보니까 할만해요. 애초에 매뉴얼에 보니까 강도가 들면 지시를 침착하게 따르라고 적혀 있어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돈 달라 하면 그냥 담아주라고. 비슷하게 애플 매장도 도둑이 들면 쫓지 않죠. 경찰에 신고만 하고 잡지 말라고 돼 있다예요. 누구 하나 죽기라도 하면 그게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더 안 좋을 테니까 목숨도 소중하고. 스콧도 이제 은행도 몇 번이나 털어봤잖아요.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금고를 털어요. 근데 또 계획대로 찹찹찹 잘 털어가지고 얼마를 터냐? 3억 3천만원. 이 깨작깨작 몇 천씩만 털다가 드디어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큰 돈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이때부터 FBI가 가면을 쓴 스콧한테 할리우드란 이름을 붙이고 전담팀을 꾸려요. 사실 이 시기에 은행 강도가 엄청 많았대요. 비교적 터는 액수가 작았던 스콧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단위가 이제 억 단위로 올라가니까 FBI가 이제 이놈 봐라 하고 주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FBI 전담팀이 스콧을 뒤쫓는데, 이 스콧도 머리가 좋잖아요.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랜덤하게 매번 다른 사람한테 중고차를 사오게 하고 그 차를
과자나 수소로 본인들 흔적 싹 지운 다음에 뒷자리에다가 준비해둔 여자 머리카락을 탁 떨어뜨리면서 수사에 혼란을 줘요. 또 철저하게 훔친 돈에 표식이 있을까봐 자외선 빔 이렇게 쏘는 걸로 한 장 한 장 전부 비춰서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9번째 범행까지 안 잡히고 성공적으로 저지릅니다. 머리가 진짜 좋은 게 보통 한 번 턴 은행은 또 털릴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다들 이제 아마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그날 털릴 때 출근했던 직원들은 다음날에 삐번이었던 동료들한테 어제 할리우드 왔다 갔다고, 은행 싹 털어갔다고 지금 저문으로 들어와서는 하면서 썰을 푸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딱 놀라는 거죠. 어우, 또 오셨네요 하고. 아주 단골이죠. 그리고 돈 세탁은 어떻게 했냐, 이 카지노에서 스포츠 도박으로 양쪽 팀에 다 걸었대요. 어차피 두 팀 중에 한 팀은 무조건 이기니까. 패배한 쪽에서 5%인가를 더 떼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돈 세탁을 해주는 그냥 세탁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5% 정도만 딱 내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져갔다고 해요. 세탁비로 그 정도야 낼 수 있죠. 그렇게 세탁까지 싹 다 된 돈으론 혼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사먹고, 환경단체에 돈도 좀 기부하고, 또 지인들 중에서 급전 필요한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씀씀이 좋게 나눠줬다고 해요. 마치 로빈 후드처럼. 또 그러면서도 나중에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 요청도 하고. 원래 스콧이 사람들을 자기 아지트에 초대해서 같이 술 마시면서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 딱 이 타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은행 털이를 시작하면서부터 폐쇄적으로 변해가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혹시 뭐 하나 증거라도 들킬까봐. 또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범죄 저지르고 맘 편히는 못 지낸 거죠. 본인도 스스로 당시 일기장에 이젠 슬슬 답답한 기분이 든다 라고 쓴 걸 보면 인지는 한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거리는 점점 더 두고 술만 찾고 팀원들한테 관두자고 해요. 딱 하루만 더 털고. 아니, 관둘 거면 바로 관둬야지, 마지막까지 한탕 더 하려고. 아무튼 스콧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루 날 잡고 깔끔하게 3곳만 더 털자, 깔끔하게. 하지만 만약 이게 성공했으면 우리가 할리우드의 본명이 스콧인지를 몰랐겠죠. 이 시기에 FBI 요원 중 한 명이 지금까지 할리우드가 털었던 은행 위치랑 훔친 금액, 날짜를 확인해서 할리우드가 한 달에 2,800만 원 정도씩 쓰고 돈이 떨어질 때쯤에 은행을 마치 자기 비상금 마냥 찾아서 턴다는 걸 알아채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렇게 계산하지? 또 그 근처 은행에선 계속 할리우드가 무슨 은행을 진짜 자기 은행 그 계좌 마냥 털어다가 쓰니까 대비를 좀 해요. 그쪽의 은행들이 금고에 있는 돈다발 사이에 이 얇은 추적기를 하나씩 다 끼워놔요. 나중에 할리우드가 훔쳐가면 뒤쫓을 수 있게. 하지만 우리의 스콧 준비가 철저하죠. 벌써 이미 은행을 10번을 넘게 털었는데 베테랑이기도 하고, 진작에 그 정보를 입수하고 연습 삼아서 은행 하나를 털고 추적기 이렇게 생겼구나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돈다발에 껴있는 추적기를 창밖에 버려버려요. 차 타고 가면서. 그러면서 뭐야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직접 찾아다 이렇게 버리면 되겠네 하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만 해도 기술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라서 얇게 만든다고는 만들었는데 추적기 두께가 좀 살짝 도톰해서 만져보면 티가 났대요. 그러니까 돈다발에 손을 넣고 이렇게 척척척척척 해서 찾아서 버린 거죠. 자, 그렇게 연습 삼아 은행도 하나 털었고 마지막 은퇴 당일날 아침이 됩니다. 계획대로 은행을 털러 가는데 가기 전에 스콧이 엽총하고 돌격 소총을 챙겨요. 벌써 불안하죠. 혹시나 경찰차가 따라 붙으면 엔진을 쏘려고 챙긴다는데 이 이야기에 총이 등장하면 반드시 발사돼야 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무슨 소설 1장에 나온 총은 그거? 아무튼 스콧과 친구들이 은행을 터는데 또 할리우드가 올 걸 대비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상태라
빼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는 현금을 빼서 경찰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출동해요. 또 직원이 금고에서 스콧 가방에 돈다발을 넣어주면서 위치 추적기도 하나 더 넣고, 어찌됐든 다 털고 돈가방을 들고 차에 타요. 봉고차에 타서 가방에 위치 추적기를 찾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위치 추적기를 찾을 수가 없네. 돈가방에 지폐로 14억이나 들어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억이나 들어있으니까. 처음에 연습으로 털었을 때는 몇 천밖에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책가방에 지우개 하나만 떨어뜨려도 찾기 어렵잖아요.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방도 많고 종이로 꽉꽉 찬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헤집어서 조그만한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심지어 사방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우선 하나를 찾아서 버리는데 계속 사이렌 소리가 쫓아와요. 하나가 더 있는 거지. 막 찾다가 결국에는 못 찾고 경찰이 스콧에 차를 멈춰 세우면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아까 총 여러 자루 챙겼잖아요. 친구 둘은 총에 맞고 쓰러지고, 스콧은 그날 밤 현장에서 도망을 치기는 하는데, 다음날 차 안에 숨어있던 스콧을 경찰이 발견을 하는데 그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평소에도 친구들한테 체포될 바에야 죽을 거라 했다 해요. 갇혀 살 바에야 죽겠다. 결론, 총 맞은 친구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지금은 출소했고요. 스콧이 대단한 게 5년 동안 무려 19곳, 그리고 액수로는 30억 8천만 원을 훔쳤다고 해요. 마무리가 안 좋긴 하지만